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과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봅니다. 공개 문제 12번 도면을 보면은 1번 부품은 이런 모양이고 2번 부품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조립을 시키면은 이러한 형상이 됩니다. 1번 부품의 도면을 보면 이쪽 뷰가 정면 뷰가 되겠죠. 2번 부품은 이 뷰가 정면 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면 뷰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축을 잡아주면은 이쪽에 X축을 설정해 주고 또 이쪽으로 Y축을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번 부품에서 A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고 B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립되는 부분의 그 치수를 참고로 해서 조립이 가능하도록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A 부분은 1번 부품의 이 슬롯 홈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 8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공차의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0.2mm 정도 여유를 주고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 A는 파이 7.2mm로 적용할 수 있겠죠. B 부분은 1번 부품의 이 가운데에 있는 홈, 그래서 15 치수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4.2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에서 내 부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템플릿이 열리면 먼저 위에 옵션을 선택하고 문서 속성 탭에서 단위를 선택한 다음에 단위계는 mmgs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12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 그 안에다가 파트 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폴더를 생성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출 파일 리스트에 보면은 조립품 파일, 채점용 파일, STP 파일이죠. 그 다음에 3D 프린터용 파일, STL 파일입니다. 그리고 G코드 변환 파일 이렇게 4개의 파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D 프로그램은 조립품 파일이 부품 파일이 있어야만 열립니다. 따라서 이 폴더 안에 부품 파일도 같이 저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품 파일에 대해서 어떠한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여러분이 임의로 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X축과 Y축을 우리가 기준축을 잡았기 때문에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정면 뷰에 있는 이 형상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중심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는 16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46짜리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이 슬롯 홈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 홈을 선택하고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고요. 이 슬롯의 중심점과 원점을 일치를 시켜줍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이 슬롯의 양쪽 중심점을 18 치수로 지시를 해주고요. 이쪽에 있는 호는 반지름이 4mm입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끝났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 돌출을 합니다.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고 폭은 25mm입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을 선택해 주고 폭은 25mm를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죠. 다음에는 윗부분에 스케치를 해서 역시 가운데에 15에 34짜리 사각형을 스케치를 합니다. 15에 34. 자, 스케치가 다 됐으면은 종료를 하시고 돌출 컷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스케치를 선택해 주시고 등각 보기를 한 다음에 방향은 관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 뒷면에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역시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7mm에 14mm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스케치 종료를 해주시고 돌출 컷을 선택하고요. 등각 보기를 해주고 역시 관통을 시켜서 돌출 컷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러한 외측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못따기 부분과 못깎기 부분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형상이 도면에 있는 모양대로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려면은 여기에 있는 큐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못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와 여기와 요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못따기로 들어간 다음에 못따기의 치수는 아래에 보시면은 C2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값에 대칭으로 가서 2mm의 치수를 주고요. 못따기 할 부분은 이쪽 부분과 이쪽 모서리와 그다음에 이 반대쪽의 모서리가 되겠죠. 그래서 세 군데의 모서리를 모를 따줍니다. 다음에는 이 뒤쪽에 있는 못깎기를 하기 위해서 필렛을 선택해 줍니다. 부동 간경에서 치수는 3mm가 되겠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모서리를 모를 깎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1번 부품의 형상이 제대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으면 정면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비교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평면을 클릭해서 이 모양 비교를 해보고요. 다시 우측면을 클릭해서 모양 비교를 해보시고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잘못된 오류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닫고 새로 만들기에서 다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번에는 파트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역시 정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이러한 모양을 스케치를 해 주는데요. 이 중심 부분이 가운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코너 사각형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26이고 폭은 21입니다. 높이는 26, 폭은 21mm짜리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사각형의 위치를 대강 이런 모양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먼저 이쪽 선분의 중간점과 원점은 수평 구속을 해 줍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원점하고 이 선 사이의 간격은 8mm 이를 지시해 주고요. 가운데에 있는 원은 7.28입니다. 원을 이용해서 원점에 7.28짜리 원을 제도를 해 줍니다. 이제 이러한 형상을 스케치를 할 건데요. 이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이용해서 가운데의 중간점과 중간점을 선을 연결을 해주고 이 선은 보조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동적 대칭 복사를 이용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 커맨드 라인에 이 동적 대칭 복사가 나와 있지 않으면은 위에 폴다운 메뉴에 도구로 가서 스케치 도구로 갑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면은 동적 대칭 복사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동적 대칭 복사를 클릭하고요. 동적 대칭 복사로 활용할 지시선은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호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러한 라인을 이렇게 제도를 합니다. 이제 동적 대칭 복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끝점하고 끝점을 연결을 해줍니다. 요소 잘라내기를 활용해서 이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시켜주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이 사이의 간격은 10mm, 요 사이의 간격은 17mm고요. 다음 여기에서 이 끝까지의 치수는 6mm가 되고요. 여기는 이 끝에서부터 9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으면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로 갑니다. 제일 먼저 가장 길게 돌출되어 있는 25짜리 축을 돌출을 시킵니다. 치수 25를 입력해 주고 여기에 있는 샤프트를 선택을 해 줍니다. 다시 돌출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스케치를 지시해 주고요. 이번에는 폭이 14.2가 되겠죠. 그래서 14.2로 치수를 변경해 준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이러한 모양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이 뒤쪽에 보면 이러한 45도로 해서 이렇게 사선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21mm인데 13mm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8mm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못따기를 이용해서 거리 값에 길이 값은 8mm를 주고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모서리를 모를 따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졌죠. 도면하고 같은 뷰가 되도록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방향을 바꿔주시고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목깎기를 작업을 합니다. 목깎기는 반지름 1mm입니다. 그래서 필렛을 선택하고 부동 반경에 치수 1mm를 입력한 다음에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은
목깎이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목깎이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아래 모서리도 기고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자, 여기도 똑같이 지시를 해줍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아래에 있는 윗 부분도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목깎이가 전부 다 처리가 되었으면은 확인을 해 주고요. 도면하고 같이 목깎이가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혹시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요 윗부분에다가 등번호를 음각합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여기 윗면에다가는 라인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10mm 정도 라인을 하나 제도를 해주고, 이 10mm짜리 라인의 중간점과 원점은 수평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보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 텍스트를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곡선에 이 선을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에는 여러분의 등번호를 입력해 주고요. 문서 글꼴 사용의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로 들어가서 크기를 지정해 주고, 크기는 대략 24 정도를 지시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자 스케치는 닫고요. 이 위치가 도면상에 있는 위치와 비교를 해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밑에 그려져 있는 보조선을 이용해서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배치가 끝났으면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돌출 컷으로 가서 스케치를 선택해 주고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브라인드 형태의 1mm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음각되는 모양을 확인해 주고 확인합니다. 자, 이제 도면에 있는 뷰하고 똑같이 방향을 맞춰주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모델링이 되었으면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새로 만들기에 가서 조립품의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부품이 파트 1번이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해서 열기를 해줍니다. 처음에 불러온 이 부품은 작업 공간에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다시 한번 부품 삽입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파트 2번 부품을 가져옵니다. 위치를 적당하게 잡아서 2번 부품부터는 작업 공간에 직접 클릭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가 끝나면 메이트를 합니다. 파트 1번과 파트 2번 전부 풀어서 제일 먼저 윗면과 윗면을 메이트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 가운데에 서로 맞추어서 배치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 가운데에 맞춰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측면과 우측면을 클릭합니다. 이제는 우측면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 가운데에 오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면과 정면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각 보기를 해서 조립이 잘 되었으면 메이트를 닫고요. 저장을 합니다. 파일 이름은 비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서 파일 형식을 STEP로 바꿔줍니다. STEP에는 AP203과 AP214가 있는데 이럴 경우 최신 버전으로 저장하도록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214를 지정해 주고요. 옵션에 가서 소리드 공면과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비번호로 저장을 시킵니다. 이제는 3D 프린터용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부품을 어떻게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STL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이 움직여서 이렇게 저장을 한다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자세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부품이 이동하지 않고 전체 부품 자체에서 자세만 잡아주면 된다면은 굳이 여기에서 STL 파일에 자세를 잡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 저장을 하고 출력할 때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자세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자세를 한번 검토를 한다면은 저는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출력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에 접착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포트가 생성이 되더라도 제거하기가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G코드 변환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통째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그냥 이대로 해놓고 STL 파일 저장을 하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형식을 STL로 바꿔주고 옵션으로 가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합니다. 센티미터로 출력이 되면은 10분의 1 크기로 축소돼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격이 되는 거고요.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부품 1번, 2번이 따로따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역시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위와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하는 이 부분에 반드시 수정을 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메시 파일로 미리 보기가 되면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방금 저장한 STL 파일을 세팅을 해서 G코드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 변환된 파일까지 해서 총 4개의 파일에 부품 파일까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통째로 USB에 옮겨서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STL 파일을 가지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세팅을 하고 G코드 변환하고 하는 과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따로 강좌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링크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개문제 12번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